관절이 골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그런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관절염, 즉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골관절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뼈죠. 골과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뼈하고 관절을 이루는 활막, 연골, 기타 인대들 이런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골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이걸 전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다. 근데 오랜 연구를 거쳐서 이것은 나이가 관계는 있지만 나이 들었다고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연골하고 골관절염에서 일어나는 연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기는 연골은 위축이 됩니다. 보통 연세 들어서 피부나 이런 것들이 보통 위축이 되듯이 연골이 위축이 됩니다. 볼륨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콜라겐 구성 성분은 그렇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세포가 많이 죽어 나가고 있어서 역시 연골이 마모되기는 쉽지요. 하지만 골관절염에 의해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연골의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골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의 부피는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잘라지게 되죠. 그래서 탄력성이 없어지고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전혀 노화에 일어나는 변화하고 골관절염, 염증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릅니다. 그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나이가 들어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관절염, 즉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염증성 기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사성 질환,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신체적으로, 전신적으로 염증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배경에서 관절 안에 불안정성이 생기거나 대부분에 많이 생기는 거는 관절의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상을 받았을 때 많이 생깁니다. 또 염증이 많이 반복이 되면은 관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연골 손상이 심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반월상, 관절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의외로 많이 찢어집니다. 반월상 연골은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개 끊어졌을 때 잠깐 아프다가 2, 3일 지나면 뭐 어떤 방법을 하든 뭐 쉬든지 주사를 맞든지 이렇게 해서 나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점점 관절 연골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골이 망가지면 관절의 기능을 소실하게 됩니다.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골관절염이 계속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몸에서는 골관절염 염증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생기는 게 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활막은 중요한 게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 연골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물을 과다하게 분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방어 기전입니다.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와서 몸에 있는 세균을 빨리 내려보내려고 노력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관절에서도 염증이 있으면 그것을 식히려고 희석시키려고 물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물 안에는 염증 세포라든지 인자들인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절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을 공격합니다. 뼈도 공격하고요, 활막 자체도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연골을 공격하게 됩니다. 뼈나 활막이 공격을 받을 때는 대개는 가역적입니다. 그 말은 다시 재생하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골이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역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면은 연골은 점점 마모가 심하게 되고, 연골은 또 표층에 굉장히 그 매끄러운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표면이 일단 손상을 받게 되면 금방 마찰 개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닳는다는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나 조직을 내 것이라고 판단을 못하고 남의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내 몸의 세포나 조직을 공격을 하게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은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낮은 기반의 염증이 관절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이래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에 걸쳐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리고 전신에서 관절 중에서도 큰 관절보다는 손가락 마디나 이런 작은 관절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콩팥이나 심장에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전신적 증상을 다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증상이 또 염증이 골관절염에 비해서 매우 심합니다. 골관절염은 무릎에만 생기나요? 골관절염은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체중을 가장 많이 부하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70%는 무릎에 생기고요. 그 다음 많이 생기는 게 손가락 관절에 많이 생기고 한 30%, 한 10% 정도에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죠. 거기 생기게 됩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도 많이 부어야 되지만 많이 움직여야 돼요. 흔들리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 매우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퍼센티지를 합해보면 100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의 30%는 손가락에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가 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릎 관절이 골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그런 관절입니다. 골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골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거의 예외 없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와 함께 관절의 부종, 관절이 부을 수 있죠. 조직이 부을 수도 있고 관절 내에 물이 들어가서 부을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그런 초기 증상에서는 뼈의 손상이나 또는 연골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이나 부은 것이나 이런 것을 가라앉혀 주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마모가 되거나 또는 뼈에 괴사가 생기거나 이런 조직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다시 돌이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초기에 통증이 있거나 물이 생기면 바로 진찰을 받고 염증이 얼마나 심한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하나요? 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제일 심한 게 활막에서 활막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뼈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골관절염이 마지막 타겟인 제일 부서지면 기능의 손실이 심한 연골은 통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신발의 밑창과 같습니다. 고무실 밑창을 닳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매우 민감한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닳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게 되면 그제서야 신발 다 닳았네 하는 것을 느끼듯이 마찬가지로 골관절염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연골이 다 마모가 돼갖고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 뼈가 위에 또 드러난 뼈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매우 아프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몇 달만 해도 참 잘 걸어 다니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무릎에서 뚝 하더니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더니 그다음부터는 많이 아픕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거의 연골은 다 닳아서 뼈하고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웃으면서 이거 못해도 한 5년은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연골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연골에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에 꼭 무릎관절의 MRI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이 되시면은요, 한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증상이 없어도 MRI를 찍는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어떤 검사를 받나요? KL 등급. 그거는 이 엑스레이를 보고 가장 편안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0은 정상이고요. 세 가지의 변화를 봅니다. 첫 번째로 골극이 얼마나 생겼느냐, 뼈의 돌기, 골극이 얼마나 생겼느냐, 두 번째로는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느냐, 이런 변화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0은 정상이고 1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1입니다. 확실하게 골극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2등급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골극은 골관절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그런 소견입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들기 시작하면 서서히 좁아들어서 반이 넘지 않으면 3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절 간격이 더욱 좁아져서 2분의 1 이하로 내려가거나 뼈하고 뼈가 이렇게 서로 맞닥뜨리거나 그러면은 4등급이라고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을 줍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그 KL 등급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안하긴 하지만 정확지 않다는 거죠.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무릎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KL 등급은 많이 달라집니다. 대개 저희는 정확도를 한 3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초음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음파는 무릎 안에 삼출액이, 관절액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진단해내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고 저렴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절액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임하게 되고요. 그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연골이 상하거나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것 같은 게 의심이 되면 이거는 MRI를 찍으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초음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는 관절 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확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심이 되면 MRI를 찍어야 되고요. MRI의 그 연골에 대한 정확도는 거의 저희가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만 10명 중에 1명은 그래도 틀립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비침습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이 침습을 가하지 않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MRI이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관절 손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건강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MRI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